자, 봅시다. 난 무엇을 할 거냐면 지금 주제는 그림 그리기 훈련 인데 실질적으로 좀 포괄적인 의미로는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 및 그림을 그리는 걸 좀 훈련해 보고자 해요. 우리는 항상 체제 자체가 모든 함수를 배우기 전에 방부등식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함수를 배우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커리큘럼상 모든 함수를 배우기 전에 그에 해당하는 방부등식을 먼저 배워요. 자, 그런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먼저 X축의 위치를 결정한다 라는 이 녀석은요, 예를 들면 이렇거든요. 어차피요 2차 함수가 있었다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 y는 선생님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0이라고 불리는 2x라고 갖다 붙일까요? 2x 마이너스 10이라고 불리는 이 2차 함수가 있었대요. 그럼 이 2차 함수를 그려달라면 사실 이렇잖아요. 최고창의 예수가 양수다 보니까 내가 얘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치? 그럼 나의 궁금한 사항은 x축과의 위치 관계가 궁금한데 2차 함수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딱 이렇습니다. 어떻게? 두 점에서 만나던가 한 점에서 만나던가 만나지 않다 이거야. 그런데 이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킨다라고 한다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 또한 호로록 꼭 x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선과의 위치 관계는 호로록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던가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걸 뭐하다고 표현한다고?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 한 점의 이름을 주기로 요 접할 때 요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점의 이름을 우리는 접점이라고 불러요. 즉 한 점에서 만났을 때 이 점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고? 접점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거? 만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간단하지?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만나지 않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난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어떤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또는 내가 그것을 판단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접한다를 놓고 기준을 삼습니다. 접하는 사항, 내가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어떤 사항이냐라는 걸 판단할 때는 그 판단 기준이 된다는 거야. 어떤 사항이? 접한다의 사항이 내가 뭐가 된다는 거지? 기준이 된다. 여기를 여러분들이 꼭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면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x가요 a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 부등식 문제를 풀 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때 기준이 되는 판단 기준이 되는 그 사항은 어떤 사항부터 관찰하고 가는 거냐라고 했을 때 x는 a랑 같아지는 순간 여기를 먼저 최우선으로 뭐하고 간다는 거지? 관찰하고 간다는 거야. 마찬가지야. 어떤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물을 때는 세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그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판단하고 가는 것은 언제? 과연 같아질 때가 언제냐?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언제냐? 얘를 기준으로서 그 다음 사항을 관찰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봐봐. 나요 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자체는 실질적으로 이렇거든요. 내가 너를 는 y 대신 는 0을 붙이게 되면 방정식이 돼버리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판별식을 즐겨 쓰기는 하나 판별식을 즐겨 쓴다는 건 이 말이에요. 자 봐봐. 내가 너를 방정식으로 봐서 판별식을 갖다 쓰겠다는 거야. 짝수의 판별식인 4분의 d를 갖다 쓸게. 어차피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이야기니까. 그럼 판별식을 갖다 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 반땡의 제곱이니까 1이요. 거기에 마이너스 a씨요. 그래서 플러스 11이 되는 거 10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전체 판별식의 값은 뭐가 될 테니? 11이 될 테니 얘가 0보다 크다 이거야. 여기까지 내 말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아니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갖다 쓰시든가요. 하여튼 그래도 44는 0보다 크다. 그 말은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이고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말은 x축과의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니야, 이 그림은 아니야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라고 해서 x축과 함수의 위치 관계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판별식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어떻게 봐봐. y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0이 있었어. 그럼 나는 이 그림을 그릴 거야.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확실해. 그런 다음에 대칭축이 오셔야 되는 거 맞지? 대칭축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뭐가 되는 거지? 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지. 이게 대칭축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고 꼭지점도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호로록 대입해보자는 거죠.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호로록 대입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11이 나오거든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이 마이너스 10이라고 불리는 이 값이 이 함수의 무슨 값이 되는 거지? 최소 값이 돼요. 그럼 x축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당연히 마이너스 11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x축의 또 다른 이름은, 내가 x축이라고 한다면 x축의 이름은 y는 0 아니겠습니까?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의 y좌표는 0이요. 1,0, 5,0, 마이너스 3,0이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x축은 마이너스 11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축이 존재하지 않냐.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판별식뿐만 아니라 누구를 이용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용해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더라? 판단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한 번만 연습해보자. 자, 이렇게 와주실래요? y는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대요. 그치? 그럼 나는 판단하고 싶어요. 얘의 모양새는 아래로 볼록하다는 게 확실합니다. 괜찮아요? 아래로 볼록. 그럼 우리 보자는 거지. 어떻게? x는 대칭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해주실 수 있어. 그럼 꼭지점의 결국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소리고, 나는 그때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호도록 여기다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돼.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이 돼요. 즉 얘를 계산하시면 4분의 3이 나오는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즉 이 함수의 최소값은 4분의 3이라는 거야. 최소값이 4분의 3이라는 말은, 이 함수의 최소값이 4분의 3이라는 말은 이 함수의 어떤 함수값이든 간에 최소값이 4분의 3이라는 것은 모든 함수값이 다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야. 그럼 x축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4분의 3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x축이 요렇게 4분의 3보다는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이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은 있다 없다? 없다. x축과의 교점이 없어요. 선생님, 혹시 2차 방정식이 그는 두 개라면서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x축과의 교점이 없죠? 이렇게 묻으신다면 우리는 허근 두 개를 가질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근데 허근이라고 불리는 것은 양수, 음수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가 커요, 백아이가 커요,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거 맞지? 대소 판별 자체가 불가능해. 허수라고 불리는 건. 그리고 나서 좌표 평면에다가 점을 찍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두 개인 건 맞지만 x축과의 교점이 뭐하다는 거지? 없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함께 가는 거야. 항상 판별식 자체로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최소를 이용해서도 x축과의 관계를 우리는 규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세상이에요. 괜찮습니까? 물론 얘를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나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봐서 는 y 대신 는 0 있는 방정식의 세상으로 봐서 나의 판별식 d를 갖다 쓰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 마이너스 4가 돼. 결국 0보다 뭐하다는 거지? 작다는 거지. 그럼 허근 두 개를 갖는다는 것이고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우리 내용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내용을 좀 더 확장해볼게. 자, 그러면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가봅시다.
우리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를 배우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 복습입니다. fx라는 식이 있어요. 나 이 fx라는 식의 정체는요, 나요 2차식이고요. 2차식이고, 그리고 나서 최고창의 개수가 3이었다라고 칠게요. 최고창의 개수가면 3. 그런데 나한테 이런 조건을 준 거예요. 어떤 조건이요? f2는 5예요. 그리고 나서 f4도 5예요. 딱 이 조건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f2는 5, fx가 2,5를 지난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사항에 따라서는 f2가 5라는 이 조건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아, fx라는 식이 있어요. fx라는 식을요, 선생님 x-2로 나눈 나머지가 5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같은 이야기로 f4가 5예요? 그럼 선생님 fx라는 식이 있는데 얘를 x-4로 나눈 나머지도 뭐다? 5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배운 대로 얘를 식을 세우면 이렇거든요. 어떻게? fx라는 식은 x-2, x-4 이렇게 갖다 쓰신 다음에 2일 때도 5, 4일 때도 5, 그래서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작성하실 수 있죠. 단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최고창의 개수 3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붙이시면 되겠네요. 이런 뜻이야. 괜찮습니까?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과 뭐를 하고 싶냐면, 내 말 잘 들어야 돼.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이 사항을 뭐 하고 싶다고?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이제부터 잘 배워보자는 거야. 자, 난 이렇게 그리고 싶진 않아요. 어떻게 그리고 싶지 않냐면 이 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싶진 않거든요. 자, 봐봐. 선생님, 그럼 fx라는 식은요, 얘를 뭐 하신다면, 전개하신다면 이렇거든요. 3배. 자, 얘를 전개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6x요. 그리고 플러스 8이요. 그래놓고 선생님 플러스 5네요. 난 다시 전개해서 이쁘게 정리를 하면요, 쌤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요. 그리고 나서 24 더하기 5, 29. 그런 다음에 선생님, 나는요 얘 판별식을 갖다 쓰시던가 아니면 선생님처럼 아까 했듯이 최소값을 구해주시던가, 그것은 개인 취향이거든요. 근데 이왕이면 판별식 자체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는 함수를 다루고 있고 얘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했을 때 대칭축은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호로로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래놓고 호로록 대칭축을 세팅할 거예요. 어떻게? x는 대칭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6분의 거기에 1창의 개수 마이너스 18이요. 그러니까 3이 돼요. 아, 그렇구나. 대칭축이 3이구나.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3이라는 거예요. 그럼 꼭지점도 위의 점이니까 난 3을 호로록 여기다 뭐 해야 돼? 대입하셔야죠. 대입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요 3을 대입하시면 어떻게? 27 그리고 마이너스 54 플러스 29가 됩니다. 아이고, 계산 좀 해주세요. 예, 계산하시면 뭐가 되는 거죠? 2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하죠? 그럼 우리 아까 배운 대로 2구나. 이 함수의 최소값이 2구나. 그럼 x축은 2보다 어디 있어? 아래에 있을 테니 x축이 선생님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보는 것도 엄청 잘해야 되는데 이건 기본인데 난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요 내용을 보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다시 뭐를 그릴 때?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식으로 보셨으면 좋겠거든. F2가 5고 F4가 5라는 거야. 그리고 최고창의 개수가 3이잖아. 그러면 일단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그려. 뭐 하자고? 아래로 볼록하게 그림을 일단 그려. 그치?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 2는 5, 4는 5. 그래서 이 5를 보고 나서요, 이 5를 보고 나서 상수함수를 그리세요. 어떤 상수함수? 나 y는 5 이렇게 갖다 그리는 거야. 그리고 나 이렇게 생긴 함수의 이름이 fx. y는 5를 그렸니? 그럼 우리 점 찍어주는 거야. 어떻게? 호로록 요 점, 그리고 요 점에
좌표를 세팅해줘. 이 y는 fx라고 불리는 건 2,5도 지나고 4,5도 지난데. 그러니까 어떻게? 요 점의 이름이 2,5. 그리고 요 점의 이름이 몇 콤마면 4,5 이렇게.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차피 저 내용을 보고 훈련이 됐으니 fx라고 불리는 건 식을 세울 때 x-2, x-4 플러스 5의 최고창의 계수 3 이렇게 세팅할 수 있거든. 그런 다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는 거야. 대칭축이라는 건 전개해서 구하지 않고 대칭성이라는 건 이참수의 대칭성이라는 건 이렇거든. 내가 대칭축이야. 대칭축의 기능이 뭐야?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이 선에 있어서 호로록 접게 되면 그게 이 부분과 일치한다는 거거든. 또는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을 호로록 이 선에 있어서 확 접어버리면 얘랑 일치한다는 거거든. 괜찮아? 무슨 소리예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노란색 부분이 있어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접으면 일치, 접으면 일치. 이게 대칭축이에요. 즉, 이렇지 않나? 그러면 나 여기 대칭축이 호로록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치? 그럼 접으면 일치해야 된다는 거잖아. 접으면 일치해야 된다는 건 이 말이거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1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도 h1. 우리 둘의 길이가 일치한다는 거야. 즉,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건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어? 그러면 이 대칭축이라고 불리는 건 x는 2와 4의 평균일 수밖에 없어. 괜찮습니까? 접으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대칭축을 구해도 되냐? 2와 4의 평균 2 더하기 4를 뭐로 나눠? 2로 나눠. 그럼 3이 되는 거 맞지? 여기까지 따라와요? 괜찮아요? 그러면 대칭축이 3이구나. 그래서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뭐일 수밖에 없고 3일 수밖에 없고 그 3을 여기다 호로록 대입하는 거야. 괜찮아요? 3을 이 식에다가만 여러분들이 뭐 하신다면 대입하신다면 괜찮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9 플러스 5요. 뭐라고? F3의 값을 구하자는 것이 F3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5요. 그래서 2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괜찮아? 그러니까 얘의 값 구했으니 X축이라고 불리는 건 이쪽 아래에 이렇게 있었겠더라. 그림 그리는 걸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개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냥 얘를 보고 이런 그림을 완성 지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야.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무엇을 연습하고 싶냐면 볼게요. 나요 fx가 있었어요. 호로록. 그런데 내가 2차이고요. 2차식이고 최고창의 개수가 이번엔 그냥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런 정보를 줬다는 거예요. 어떤 정보요? F3의 값이 뭐라고 할까? 4예요. 그리고 F7의 값이 4예요. 딱 이런 정보를 줬거든요. 그럼 딱 이 정보로부터 우리는 이런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어떻게? 그렇구나.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3으로 나눈 나머지 4, x-7로 나눈 나머지 4. 그래서 식을 세우면 어떻게? x-3, x-7 플러스 4 최고창의 개수 2라고 하였으니 1은 사실 생략 가능하면서 1 이렇게. 그럼 이제 얘를 보고 그림을 그리자는 거야. 어떻게? 나는 아래로 볼록한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4를 보고 y는 4라고 불리는 이 상수함수를 그려. 하얀색이 바로 fx.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를 찍어줄 거야? 점을 찍어줄 거야. 어떻게 점을 찍어줄 거야? 3,4를 지난대 fx가. 그래서 여기다가 3,4. 그리고 나서 여기 7,4를 지난대. 호로록 여기 몇 콤마 4? 7,4. 그런 다음에 나는 또 뭐를 구해줄 거야? 대칭축을 구해줄 거야. 대칭축 호로로로로 나 x는 3과 7의 평균. 그래서 3과 7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그럼 대칭축은 뭐? 5. 그런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줄 거야. 나요. 대칭축은 꼭지점의 x 좌표니까 여기 5라고 이렇게 세팅하신 다음에 여기 f5의 값을 구해줄 거야. 5일 때 함수값. 그래서 f5를 여러분들이 구해주신다면 5 빼기 3이요.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이렇게 되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가 되는 거지? 0이 되겠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5,0이 있구나. 선생님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어요? x축은 5,0이라고 불리는 이 값은 x축 위의 점이에요. 괜찮습니까? 왜? y좌표가 0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호로록 이렇게 가서 x축과 뭐하는 사항이 오더라? 접한다의 사항이 옵니다. 이런 거야. 접한다. 그래놓고 이 꼭지점 5,0의 이름을 나는 뭐라고 부르겠다? 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식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완벽하게 구해낼 수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서 이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억해야 될 이야기를 진행해 볼게요. 자, 요 이차함수의 대칭축은 x는 5예요. x는 5. 즉 대칭축이 선이에요. 대칭축이 뭐라고? 선이에요. x는 5라는 이런 선, 얘가 결국 뭐가 된다고? 대칭축이 된다고요. 대칭축.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다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차함수요. 이차함수가 수능에 출제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워왔던 이차함수가요, 글쎄 수능에도 나와요. 그런데 수능에 나오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를 말해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첫 번째 이유는 대칭성 때문에 나와요. 대칭성이 뭐라고? 이 선을 기준으로 호로록 접어버리면 일치, 접어버리면 일치. 괜찮아? 이걸 대칭성이라고 불러. 즉 대칭성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나오고요. 두 번째요, 최대 최소의 성질 때문에 나와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는 거지. 최대 최소값이 존재. 요게 이젠 크게 수능에서 나오는 이유에 해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전히 대칭성 때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냐면 선대칭, 이런 선 대칭축이 선이라서 얘가 뭐라고? 선대칭. 이차함수가 수능에 나오는 이유는 대칭성 때문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대칭의 성질 때문에 나와.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선대칭을 가진 함수 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사실 별표 365개에 해당하는 주제야. 선대칭을 가진 함수식. 자,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우리 이차함수에 대한 그림을 선생님이 하나 호로록 이렇게 그릴게요. 나 fx라고 해 이런 거야.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해줘. 그리고 대칭축이 있었을 텐데 이런 대칭축의 이름을 x는 a라고 말할게. 내가 결국 무슨 축이라고? 대칭축이라는 거야. 그럼 이렇거든. 봐줘. 대칭축을 기준으로 오른쪽 부분을 노란색으로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리고 대칭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게 되면 결국 대칭성이라는 건 대칭축, 얘를 접는 선으로 생각해서, 다시 뭐라고? 접는 선으로 생각해서 호로록 노란색을 여기로 접어버리면 정확하게 노란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과 일치한다는 거야. 빨간색을 이 보라색 선에 관해서 호로록 접게 되면 빨간색과 노란색 부분이 일치한다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 대칭성이 갖는 성질은 이렇거든. 내가 이렇게 L1이라는 선, 즉 이 선의 이름을 그냥 수평선이라고 할게. 수평선이라고 불리는 것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을 말해. X축과 평행. 그리고 나서 다시 봐봐. 호로록 나 여기 이 선의 이름을 L2라고 할게. 그러면 이렇거든. 어떤 예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1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칭성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h1이야. 이 길이 같아야 되니까. 자, 다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2라고 한다면 길이를 나타낸 거야. h1과 h2는 길이야.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h2라는 길이거든. 그럼 이제 나랑 좌표를 한번 세팅해 볼게. 좌표. 이 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자, 점의 이름을 세팅합시다. 점의 이름을 세팅할 때 선생님은 이렇게 세팅하겠습니다. 이 점의 이름은요, 선생님, A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A예요. 이 라인이 A야. A로부터 시작해서 H1이라는 길이만큼 오른쪽으로 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간다고. 그래서 A 플러스 H1이라고 이렇게 이 점에 X좌표를 줄 수 있어. 그럼 봐봐. 이 점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 A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H1이라는 길이만큼 떨어져 있으니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연산, 그치? 그래서 어떻게? A로부터 왼쪽, 그래서 마이너스 H1이라는 길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나서 그래프 위의 점, 꼭지점도 그래프 위의 점이라서 우리 아까 뭐 했지? 대입했었잖아, 그치? 그러면 나도 그래프 위의 점이야, 그치? 그럼 뭐 해야 돼? 여기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 맞지? 그때 함수값은 어떻게 되겠어? x 대신 이 좌표를 대입하는 거니까 f a 플러스 h1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이 점의 x좌표, y좌표. 그러면 이 점의 y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지? 라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위의 점이라서 이 함수식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f a-h1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자, 그럼 다시 한번 연습.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지? A로부터 오른쪽, 길이가 h2이기 때문에 h2만큼 오른쪽으로 간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f a 플러스 h2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점의 이름은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A로부터 왼쪽, 길이 h2만큼 빼주면 되니까 h2, f a-h2 이렇게 점들을, 좌표를 A와 H라는 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난 지금 함수식을 만들고 있어요. 뭐를 가진? 선대칭을 가진 함수식이요. 자, 그럼 일단 봐봐. 접으면 일치해야 돼. 다시 뭐 한다고? 접으면 일치해야 해. 그러면 이때의 함수값이나 뭐 할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소리 나는 거냐면 나 대칭축이 x는 5였어요. 그치? 뭐라고? 대칭축이 x는 5였어요. 그런데 이 점이 7,4였죠. 그치? 그러면 5로부터 7까지 이 거리 몇입니까? 2죠. 괜찮아? 그럼 이 거리도 몇이어야 돼? 2죠. 그래서 5에서 2만큼 빼면 이 x좌표가 3이에요. 그치? 괜찮아요? 7이에요. 5로부터 7까지 거리 2. 거리 2만큼 빼면 3. 그때 함수값 우리 두 점의 y좌표는 4로서 일치해야 해. 그래서 f3도 4이고 f7도 4라는 값이 일치해야 된다고. 그걸 이 함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f a-h1에 대한 함수값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 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f a 플러스 h1 이 점의 y좌표나 이 점의 y좌표가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고. y좌표 4, y좌표 4. 그럼 말이야, 똑같이 이 점의 y좌표인 얘나 이 점의 y좌표인 얘가 뭐 해야 된다고? 일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f a-h2는 f a 플러스 h2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잘 봐봐. 이렇게 L3라는 직선을 내가 작도했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h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h3, 이 길이 일치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우리는 또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이렇게 주장할 수 있네.
이 점에서의 y좌표나 이 점에서의 y좌표가 똑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f a-h3과 f의 a 플러스 h3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다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고?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야. 자, 얘는요, 이 식 자체는 길이가 h1이 되든 길이가 h2가 되든 길이가 h3이 되든 설령 이 위에 L4라는 겨울왕국 L4라고 불리는 이 선을 작동한다고 치더라도, 그때 길이가 h4라고 하더라도 요 길이, 나 얘네들 뭐 h1, h2, h3은 길인데 이 식 자체는 h1이 됐던 h2가 됐던 h3이 됐던 h4가 됐던 h5가 됐던 이 함수식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생각해봐. 항등식을 배울 때 x에 대한 항등식, 그 표현이 뭐였지? x값에 관계없이 임의의 x에 대하여, 모든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이것이 항등식이었잖아. 그럼 이것도 이렇지 않아? 길이가 h1이 됐던 h2가 됐던 h3이 됐던 h4가 됐던 길이가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이 식이 뭐라고?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난 배운 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네. 이 식 자체는, 이 함수식 자체는 h가 뭔데? 길이야. h가 뭐라고? 길이야. h1, h2, h3, h4 길이야. 이 길이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 길이에 대한 항등식? 야, x에 대한 항등식 이 뭐야? 너한테 묻는다면 x 대신 그 어떤 문자나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라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항등식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말이야, 이 함수식이 h에 대한 무슨 식이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식에다가 h 대신 x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어야 되네. 뭐 해야 된다고? h 대신 x를 대입해도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참이어야 되네. 그럼 우리는 함수식이 하나 만들어져. 어떤 함수식? h라는 이 자리 대신 x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어야 되니까 얘는 어떤 식이 만들어져? f a-x는 f의 a 플러스 x다라는 이 함수식이 만들어져. 그럼 우리는 이 함수식을 보고 말이야,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어떤 문제를 읽는데 이런 함수식이 보였어. 그럼 이 함수식은 너에게 무슨 정보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이 정보를 말해주고 싶은 거야. y는 fx가 있는데,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얘는 x는 a라고 불리는 선에 대해서 대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y는 fx의 대칭축이 x는 a라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여태까지 두 가지 표현 방법이 나왔거든. 근데 사실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수능에서 나왔을 뿐, 얘가 h라는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h 대신 그 어떤 문자를 대입해도 항상 참이야. 그러니까 함수식은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야. h 대신 2a 플러스 x, h 대신 3a 마이너스 x, h 대신 5a 플러스 2x, 이렇게 이 함수식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 수 있다고. 괜찮아? 근데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개연성 없이 만들어 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나도 힘들까 봐. 식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두 가지만 나왔었던 거야. 여기 가서 좀 확장된 이야기는 다시 복습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수능에선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여태까지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요, h라는 문자 대신 x를 쓴 겁니다. h는 길이를 나타냈어요. 그 길이가 1, 2, 3든 간에 뭐든 간에 항상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이 식 자체도 항등식이거든요. x가 바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식에다가 선생님이 x 대신 말이에요. x 대신
내가 이렇게 대입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x 대신 x 뭐를? x 대신 뭐를 대입하고 싶냐면 a 플러스 x a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이 식에다가 그럼 그 모양새는 이렇게 되거든. fa 마이너스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니까 x 마이너스 a 갖다 쓰고 f에 a 더하기 여기 x 자리에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대입한다는 거니까 결국 이 식도 이 식과 똑같다는 거야. 어차피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식이 나옵니다. f에 정리하면 마이너 플러스가 돼서 2a 마이너스 x요. 얘는 호로록 둘이 더하면 fx요. 자, 여태까지 수능에 나온 두 가지 표현 방법입니다. f의 2a 마이너스 x, fx 똑같다. 얘를 보고 y는 fx는 어떤 그래프가 있었을 텐데 그 그래프의 대칭축이보다는 x는 a라는 이 정보를 알려주는 두 개의 함수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야. 괜찮습니까? 집에 가서 강의 한번 다시 보면서 정리를 하시고요. 자, 칠판에 이제 결론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볼게. 이렇게 하죠. 자, 결론. 함수식이야. 함수식은 두 가지 형태로 올 수 있다고. 첫 번째, f의 2a-x는 fx랑 똑같습니다. 또는 두 번째, f의 a-x는 f의 a 플러스 x랑 똑같습니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식을 만들 수 있으나 수능에는 이 두 가지 표현이 왔었고요. 가장 중요한 이미지, 여기를 앞에 걸 세모, 뒤에 걸 네모라고 한다면 이 함수식이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정보는 y는 fx의 대칭축의 정보는 2분의 세모 플러스 네모다. 이런 거야. 세모랑 네모랑 더한 다음에 나누기 2하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a가 되는 거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함수식이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y는 fx의 대칭축이 세모 더하기 네모를 나누기 2한 거 증보다 x는 a다 라는 이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데? 라고 물으신다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요. 자, 볼게. 예를 들어 fx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y는 fx라고 불리는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요. 얘가 2차 함수이고 다시 몇 차 함수이고 2차 함수이고요. 그때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2였다라고 칠게. 그러면서 이런 조건이 와버리는 거야. 어떤 조건? by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너한테 함수식을 이렇게 준 거거든. f의 6-x가 fx랑 똑같대. 이런 식이 주어진 거야. 또는 얘랑 동치 표현으로 이렇게 주어져도 되거든. 동치 표현으로. 우리들의 두 표현은 어차피 같은 표현이니까 얘를 이렇게 줘도 상관없어. f의 3 플러스 x는 f의 3-x다 이렇게 왔어도 상관없어. 그러면 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거야. 문제에서 내가 너한테 함수식을 줬으니 너는 fx의 대칭축이 무엇인지를 추론해 줄 수 있겠니? 이걸 묻는 거라고. 그럼 어차피 이 함수식이나 이 함수식이나 똑같은 구조니까 이게 결국 1번에 대한 이 함수식의 구조고 이것이 2번에 대한 함수식의 구조나 어떤 식을 줘도 상관없다는 거야. 세모 더하기 네모 나누기 2.
그래서 가라는 조건은 fx의 대칭축이 x는 3이다라는 이 정보를 말하고 싶었다고 너한테. 즉 대칭축이 x는 3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즉 fx의 꼭지점의 좌표 중 x좌표가 3이다라는 걸 너에게 말해주고 싶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또 나라는 조건을 봤더니 이렇대. 어떻대? f 1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정보를 준 거야. 그럼 사실 이렇거든. fx라고 불리는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거지? 1 콤마 10을 지난다는 거야. 괜찮아? 그럼 이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신 상태에서 문제풀이가 어떻게 들어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야. 자, 봐봐. 우리는 함수 문제야. 함수 문제는 무조건 좌표 평면 위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훈련해야 되거든. 이건 2차 함수가 됐던 3차 함수가 됐던 4차 함수가 됐던 지수 함수가 됐던 로그 함수가 됐던 모든 함수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목적이야. 그럼 볼게. 나는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일단 어떻게 그릴 거냐면 최고창의 개수가 1에 그럼 그림을 그려.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겠네? 그리는 거야. 호로로로록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구나. 그치? 그래놓고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대칭축이 3이니까 그려. 아이고 x는 3 내가 대칭축이구나. 그리고 나서 꼭지점의 x좌표를 여기를 3이라고 이렇게 세팅해. 그런데 얘가 몇 콤마 몇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지금 1 콤마 10이라는 점을 지난다고. 그러면 1 콤마 10을 지난다고 했으니 1이라고 불리는 숫자는 3의 왼쪽 편에 있단 말이지. 그럼 대략적으로 이렇게 찍어줘. 어떻게? 나 1 콤마 10을 지나요.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 y는 fx가 지금 1 콤마 10이라는 이 점을 지났는데 그런 말이야. 이렇게 보자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봐봐. 잘 연습해야 돼. y는 10이라는 선을 그려. y는 뭐라는 선을 그리라고? 10이라는 선을 그려. 그럼 선생님 대칭성이라는 건 이 선의 기준으로 호로록 접어버리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구나. 이 길이가 2구나 지금. 그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이겠네요. 그러니까 너한테는 f1이 10이다라는 이 정보를 줬지만 실질적으로 한 개의 더 정보를 추론할 수 있어. 어떻게? 3에서 2를 더하면 5죠. 그러니까 5, 10. 이 그래프는 5, 10이라는 점도 지나는구나. 왜? 대칭성 때문에. 괜찮습니까? 이 점과 이 점의 y좌표는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여러분들이 당연하게도 얘를 머릿속으로 빠르게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대칭축이 3이야. 1, 10을 지난다고? 이만큼 떨어져 있구나. 그럼 오른쪽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으면 5야. 그러니까 얘가 5, 10도 지나네. 이게 빠르게 해석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왜 무서울 게 없냐면 어차피 우리는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거든. 이게 추론이 됐니? 그럼 식을 세워야지. 인수정리와 나머지 정리. 어떻게? 아이고 선생님 fx라는 식을 세울 거예요. 나는 어떻게? f1도 10이고 f5도 10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식을 세우면 어떻게? 아이고 x-1 그리고 뭐 x-5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뭐 플러스 뭐 10 이렇게. 괜찮아? 그래놓고 최고창의 개수가 몇이라고 했으니까 2라고 했으니까 2 이렇게 식을 만들자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럼 얘가 1,5 지나고 1,10 지나고 5,10 지나는 거 맞죠? 만약에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내가 최소값이거든요. 그 최소값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면 돼? F3은요. F3의 값을 구하면 되지. 3일대 함수값 2 곱하기 3 대입하면 2 곱하기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0이요. 그래서 계산하면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가 2인 거야. 이 함수의 최소값은 2구나. 그럼 X축은 어디 살고 있니?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거야. X
축은 2보다 아래에 있잖아.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x축은 어디 있고 여기 계시고 이참수와 x축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니까. 괜찮습니까?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이 있다 없다? 없다. 허근 몇 개? 2개 갖는 녀석이었구나.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또는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시만 선생님이 이제부터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 선생님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문제 맞추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내가 이런 문제 풀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집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돼 있던데 어떻게? 내가 너한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봐. 얘가 나한테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이제 지워볼게. 선생님, 아이씨, 좀 어려워 보이는데? 난 이게 더 편하던데? 그래서 얘 주장을 잘 봐. 이 학생은 이렇게 보자는 거야. 선생님, 진짜 문제를 좀 어렵게 푸는 것 같네. 나는 이참수고 최고창의 개수가 2래.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지.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라고 이렇게 세팅해야지 이런 거야. 그런 다음에 봐봐. 가라는 조건에 의하면 f의 6-x는 f x 이렇게 됐으니까 혹시 뭐 어렵겠어? 식을 만들어야지 이런 거야. 항상 f의 6-x라고 불리는 건 x 대신 6-x를 대입하면 되니까 f의 6-x의 전체 제곱 더하기 a의 6-x 더하기 b는 같다. 다시 얘의 식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fx라고 불리는 건 그대로 갖다 쓰자는 거야.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렇게 이해해요? 그런 다음에 좌변 우변 뭐를 비교하자는 거냐면 개수를 비교하자는 거거든요. 좌변 우변 개수를 비교한다는 건 이래요. 자,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2x의 제곱이 나와요. 그리고 1창을 볼게요. 1창을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ax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거 마이너스 12의 2배니까 마이너스 24x가 나와요. 그래서 갖다 붙이면 마이너스 여기서 나오는 게 24x 여기서 ax니까 ax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고 상수항을 갖다 붙이면 36의 2배 72요. 그리고 더하기 6a 플러스 b가요.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 비교가 들어가자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우리들이 어차피 같은 식이니까 개수 비교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a는 여기 누구랑 똑같아야 되니까 a랑 똑같아야 되니까 괜찮아? f 6-x 선생님이 여기다가 x 대신 6-x 6-x를 대입하고 fx 그대로 쓴 다음에 뭐가 들어가자는 거야? 개수 비교가 들어가자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2차항 갖다 썼고 1차항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4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ax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괜찮아요? 그럼 얘 개수 여기 얘의 개수 a랑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상수항 72 더하기 6a 플러스 b가 뭐랑 똑같은 거니까? b랑 똑같은 거니까 선생님 어디가 잘못됐나? f의 6-x 최고창의 개수가 2 그러면 1, 5, 3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래서 어디가 틀렸으면 도와줘. 마이너스 a는 a 그렇지. 그래서 이젠 여기서 구하자는 거지. a라고 불리는 것은 2a가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 여러분들이 구해내시고 그런 다음에 호로록 여기다 대입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게 되면 72 그리고 마이너스 72는 더하기 b는 b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선 남는 게 없죠. b는 b다 맞아? 남는 게 없죠? 그럼 이제 바꿔주는 거야. 어떻게 바꿔주는 거냐면 a는 마이너스 12를 구했으니까 잘 봐. fx라고 불리는 건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b가 된단 말이야. a의 값 구했지? 이제 b의 값 구하기 위해서 f1이 10이래요 선생님.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f1 f1의 값은 1 대입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 플러스 b가 되고 얘의 값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으니까 10이라고 하였으니까 그러니까 b의 값은 뭐가 되더라?
20이 되더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러면 이제 저렇게 구한 친구들은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선생님 결국 a와 b의 값을 다 구했으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0이네요. 그것은 이렇게 구한 얘요. 얘 전개하면 2x의 제곱이요. 마이너스 6의 2배니까 마이너스 12x요. 그런 다음에 플러스 10 플러스 10 정확하게 일치하네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저 선생님 진짜 어렵게 가르치네. 맞아? 아니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어차피 최고차이 계수가 2고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로 세팅한 다음에 선생님이 맨날 그랬잖아요. 내가 뭐라고 했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2개면 식 2개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 2개 식 여기서 하나 만들고 여기서 하나 만들게 되면 a와 b의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fx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거든요. 이러면 맞아,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해. 이렇게 구해도 돼. 근데 우리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수학을 푸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거든. 되게 다양해. 그래서 많은 문제집들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 문제집도 있을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풀이가 아니야. 왜 좋은 풀이가 아니냐면 딱 이 문제 풀이는 이렇거든. 어떤 문제 풀이냐면 미지수가 2개니까 식 2개가 필요하다. 이 2개를 이용하자는 거야. 그래서 fx를 만들 수도 있어. 이걸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럼 난 이제 너한테 묻고 싶어.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동안 되게 많은 함수를 배울 거거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라는 걸 다시 가르치고 싶은 거야 너한테.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었던 그 함수 중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쉬우니까 그 내용을 고등학교 수학 상에 집어넣은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3차 함수도 배울 거고 4차 함수도 배울 거고 5차는 배우진 않지만 3차, 4차를 배울 거고 여러 가지 함수들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별의별 함수를 다 다룰 거야. 그럼 이제 나는 생각해 볼게. 4차 함수를 배울 땐 말이야. 그럼 넌 이렇게 가야 되거든. 4차 함수를 배워. 그러면 이렇게 세팅하겠지. 4차 함수는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2였으니까 2x의 4제곱 더하기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고 한다면 미지수가 4개니까 식 4개가 필요한 거야. 괜찮아? 갈수록 복잡해진다고. 유유야. 괜찮아? 유유야. 이게 편하다고 느껴지면 안 돼. 괜찮아? 이걸 못 보면 너희들은 1등급, 2등급이 될 수가 없어. 괜찮아? 우리는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런 느낌으로 풀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풀이를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공부라고 불리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정리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것. 이래야지 고난도 문제에 접근을 할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답지의 풀이를 한 번 더 소개는 해줬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괜찮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잘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괜찮습니까? 대칭성을 나타내는 우리 함수식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이 함수 조건으로부터 이런 정보들을 추론할 수 있고 그림을 그려낼 수 있더라. 정확하게 여러분들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가볼게요. 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 이야기. 제목은 이렇습니다.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선생님은 2차 함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 정확하게 말해서 선대칭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2차 함수도 포함이겠죠? 2차 함수도 선대칭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요. 공식이 탄생돼요. 어떤 공식이 탄생되냐?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실근의 개수 곱하기 대칭축입니다. 라는 이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증명은 지금 해드릴 거고 마찬가지로 별표가 365개짜리 개념이에요. 선대칭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건 실근의 개수 곱하기 대칭축이다. 자, 일단 대칭성을 가진 2차 함수부터 봅시다. 자, 이렇거든요. 호로록 나 2차야. 그렸어. 대칭축 여기를 x는 a라고 할게. 그래놓고 호로록 요렇게 x축이 있었다라고 칠게. 그러면 마찬가지로 요 길이를 선생님이 h1이라고 한다면 대칭성에 의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h1이야. 자, 그럼 했듯이 여기에 대한 좌표를 여러분들 표시해 줄까요? 어떻게? 여기에 대한 x 좌표는 a 플러스 h1이라고 세팅할 수 있어. a로부터 h1이라는 길이만큼 오른쪽.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a 마이너스 h1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x축 위의 점이니까 y 좌표가 0일 거야. x축 위의 점이니까 y 좌표가 0일 거야. 그치? 그러면 봐봐. 나는 얘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근이라고 불러. 나는 얘를 방정식의 입장으로 보면 뭐라고 부른다고? 근이라고 부른다고. 지금 근이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고 좌표 평면 위에 표현이 됐으니까 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지? 실근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실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요 공식에 한번 집어넣어 볼까?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어떻게 돼? 요 공식에 대입해 보자. 우리 둘이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실근의 총합은 2a가 돼. 괜찮아? 걔는 공식 탄생 아니야. 실근의 개수 몇 개 있다고?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인데 근이 3개 4개 있을 수가 있어? 없지. 지금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2 곱하기 대칭축의 이름이 뭐였다고? x는 a. 그래서 2 곱하기 a요. 괜찮습니까? 그림은 함께 정리해 놓으세요. 근데 이런 생각도 괜찮아. 어떤 생각도 괜찮냐면 이런 생각이거든. 얘들아 봐봐 얘들아 y는 아이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y는 이렇게 있었어. a가 0이 아니래. y가 0이 아니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도 좋거든. 그러면 선생님이 실근의 총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바이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우리 실근의 총합 뭐라고 배워? 마이너스 a분의 b다라고 배우잖아. 그치? 이게 실근의 총합 아니야? 두근의 합. 괜찮아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근과 개수의 관계라고 부른다며. 근데 이 녀석이 결국 무슨 소리냐면 이런 이야기거든. 2 곱하기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내용인 거야. 2가 결국 뭐냐면 실근의 개수야. 그리고 선생님이 계속 기억하라고 했잖아. 이 참수의 대칭축은 뭐라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그치? 이게 결국 무슨 축이란 거라고? 대칭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대칭축 곱하기 실근의 개수, 그 결과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것이 실근의 총합이었던, 여러분들이 근과 개수의 관계를 외웠던, 괜찮습니까?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되게 중요해요. 활용도 높아요. 다시 뭐라고? 대칭성을 가진 모든 함수에서, 괜찮아? 모든 함수에서 공식이 하나 탄생돼. 어떤 공식? 실근의 총합이야. 허근 아니야. 근들의 총합 아니야. 무슨 거라고? 실근의 총합. 실근의 총합은 실근의 개수 곱하기 뭐가 되더라? 대칭축이 되더라. 이런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 참수 말고 다른 거 하나만 더 보여줘. 알겠어. 더 보여줄게. 자, 그냥 내가 그래프를 그릴게요. 내 마음대로 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이 함수의 이름을 y는 그냥 gx라고 줄게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처럼 이름을 준 거예요. x축이 있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호노노노 x는 a라고 불리는 내가 대칭축이었다라고 칩시다. 증명은 간단해요. 그림으로 함께 가면 되거든요. 대칭축이라고 하는 건 접으면 일치해야 돼. 그럼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h2라고 할게. 그럼 접으면 일치해야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를 h1,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을 h2라고 나타낼 수 있잖아. 그러면 x축하의 교점이 몇 개 생겨? 4개 생겨. 얘네들이 근이거든.
그럼 이 근의 이름은 어떻게 되는 거지? A 플러스 H1. 이 근의 이름은 A로부터 H2라는 길이만큼 떨어져 있다. H2. 나는 A-H1. 나는 A-H2. 내가 근이야 이런 거야. 나두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시근의 총합은 몇 A? 4A라는 거지. 그 4A가 너의 눈에는 시근의 개수가 지금 몇 개? 4개 곱하기 대칭축이 A. 이렇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네, 좋아요. 잘 정리 좀 부탁드려요.